채무자가 그 호실이 예를 들어 401호다 하면 위에다가 네임펜으로 402호라고 써놓는 거예요. 이사 비용은 1,000만 원 달래요. 원룸에서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법으로 이사 비용을 정해주면. 오늘은 태연님과 함께하는 그때 물건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물건도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물건인가요? 경매 물건 중에 에피소드가 없었던 물건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크게 이벤트가 있었던 그런 임팩트가 있었던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층에 지금 미용실, 그리고 간판집, 그리고 후면에는 이제 소규모 공장,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 만드는 공장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2층은 법당이 있었어요. 3층, 4층, 5층 주택으로 되어 있었죠. 지하가 노래방이었고요. 이 물건 입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시장 근처로 듣긴 했는데 시장 근처니까 생활하기 편리하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병방시장 측면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도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후방에 아파트가 900세대에서 한 1000세대 정도가 지금 사용 승인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시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종상향을 받으면 상업지역이 되겠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경매에서는 빌라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사 비용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실무를 진행하시는 태연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PD님은 뭐 법적으로 이사 비용이 정해져 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적으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뭐 낙찰자는 임차인한테 이사 비용을 줘야 한다라는 법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저희는 뭐 절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임대를 못 넣고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 비용을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요. 오죽하면 옛날에는 원룸을 하나 낙찰 받은 게 있었어요. 음료수까지 사들고 갔어요. 음료수 사들고 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해서 언제 뭐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뭐 했는데 앞으로 뭐 계획이 좀 듣고 싶어서 왔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사 비용을 1,000만 원 달래요. 원룸에서요. 저는 한 70평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법으로 이사 비용을 정해주면. 태연님, 그럼 이런 주택들은 실상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 명도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나요? 실상 한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명도 지나는 것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람 수라기보다는 이제 약속을 접촉하지 않으면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오시나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그 방안을 조금 깬 게 정중하게 이제 저희가 언제부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좀 논의드리고 싶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좀 붙이고 오면 연락을 주세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사비를 요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명도하려면 사실상 대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 방법이 있나요? 보통은 저희는 인도명령을 먼저 접수를 합니다. 하고 결정문이 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다시 나눠가는 편이죠. 그럼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아보고 심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취득도 했고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 그런 판결문을 봤을 때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그냥 서로 감정 낭비도 안 하고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는 돈을 냈고 저 어떻게 보면 공짜로 살고. 그럼 이 물건의 명도 이야기 나머지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아까 에피소드가 많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얘기도 부탁드립니다. 2층을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한 사건이죠. 이게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임차인이 있으셨는데 그 임차인이 저희한테 이사를 하시고 호실을 인도해 주신 다음에 배당을 받아갈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셨는데 채무자가 그 호실이 예를 들어 401호다 하면 위에다가 네임펜으로 402호라고 써놓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긴 402호였다. 이 사람이 뭘 알고 이거를 줬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니까요. 그분은 그때 권한도 없었어요. 사실 소유권이 이전이 된 이유 아닙니까? 어이가 없었죠 사실. 저희가 결국 강제 집행을 하게 된 것도 너무 많은 방해도 하시고 저희랑 협의를 할 생각이 아예 없으셨어요. 이제 가서 개고장도 붙인 상황이었고 했는데
개문을 하고 들어가 보니 거기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나왔던 거죠.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집행관님이 집행을 안 해줘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그렇게 돼서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그 똑같은 이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아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른 이름 나왔던 게 아드님이시라고요? 예. 4층에서 저희가 만나봤을 때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어머니 건물이다. 그래서 그러시냐? 그래서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그때 그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족이면 뭐 승계집행문 이런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머니 건물이니까.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잘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딱 집행날 갑자기 아드님이 내려오시더니 자기가 엄마가 아니래요. 갑자기요? 거짓말 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위층에서 계단으로 따다다닥 내려오시더니 뭐 하시는 거냐요? 그래서 저 협의가 안 돼서 강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관님이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아드님이시다. 아들이 아니래요. 네. 걔가 갑자기 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계고를 할 때 그 집행관님이랑 저랑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집행관님 같이 들었어요, 저랑. 집행관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들으시지 않으셨냐? 저번에 아들이라고 하셨던 그분이다. 근데 지금 번복이 돼서 일단은 철수를 해야 된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가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집행관님이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와라. 처음에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냐. 나중에 집행관실에 가져와 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래서 어째저째 해서 마무리가 된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현장 상황이 궁금해지는데 태연님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뒤로 보시는 물건이 저희 경방동 근린주택 물건인데요. 지금 시장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한번 찍어주세요, 피디님. 보시다시피 본 건물은 이제 병방 계양산 전통시장이라는 곳 측면에 위치를 해 있고요. 건물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차들을 보더라도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앞쪽에 있는 공용주차장도 근린주택단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계양시에서 매입을 하여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건물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깨지겠다 여기. 이곳이 저희가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했던 호실인데요. 지금은 원래는 이쪽에 가벽이 세워져 있었지만 하나로 터서 임대 공간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끝낸 상태입니다. 내부도 한번 보실까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 약간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이라 싱숭생숭하네요. 이쪽에 이제 가벽이 쳐져 있었고 뒤 후면을 보시면 후면에는 이제 법당이 위치해 있어서 이쪽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밖으로 빼낸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측면에는 지금 플랜카드가 붙여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플랜카드가 거쳐지면 병방시장 초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가시성을 저희가 통창을 이용해서 인테리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3층, 4층, 5층은 입주민들이 살고 계셔서 조금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영상으로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봉변방동 물건은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태연의 그때 그 물건은 다음 주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이었습니다.